저는 빚도 없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 누가 알아주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여성들을 보면요,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손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피디님, 요즘 상담 오시는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도 있죠.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야. 저는 명품도 안 사고 외제차도 안 타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정서에 오긴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아놓은 돈을 보니까 없는 거야, 너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여자분이 또 사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30대 여성분들 보잖아요. 예전에는 없던 지출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혼삼 구독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대 여자들이 사치도 안 하는데 왜 돈을 못 모으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혼삼 구독료입니다. 혼sam구독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자 살기 위해서 숨만 쉬어도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야. 예전에는 이제 결혼 전까지 부모님 집에 살거나 아니면 월세를 아끼면서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내 돈으로 내 삶을 높이는데 이게 뭐가 사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현재 친구들은 우리 때처럼 돈을 막 먼저 모으기보다는 현재 삶에 충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삶을 먼저 살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여성분 중에 나이가 35에 한 4천 정도 연봉 버는 분인데 자산이 한 2천 정도? 그래서 나이와 연봉에 비해 적어서 물어봤어. 돈을 모으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래.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대표님, 저는 명품도 안 사고 사치도 진짜 안 하는데 돈이 정말 안 모여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지출이 어떻게 되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월 실수령이 한 28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가 한 100 정도, 그리고 통신료, 보험료 들어가잖아. 고정 지출이 한 20만 원, 그리고 식비, 생활비 6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구조인 거죠. 그럼 그거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신입 때는 이 돈보다 좀 덜 받았겠죠. 그래도 7년, 8년 일을 했으니까 2천만 원보단 더 모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100만 원 안에서 또 나가는 돈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필요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산 거야. 뭐 로봇 청소기, 뭐 식기세척기, 건조기, 프리미어로 세팅을 했더라고. 마치 신혼부부가 사는 가구를 그대로 사서 혼자도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삶의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맞추니까 돈이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뭔가 더해지. 계속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도 하고 반려견도 키우고 피부 관리도 받고 그러면 돈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소비를 이제 합치다 보니까 거의 90만 원이 그냥 나가더래요. 뭐 운동이나 피부 관리 이런 거 되게 소소한 거 같은데 그게 9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게 돈이 무서운 거야. 근데 보세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뭐 당장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야. 운동도 꼭 PT를 해야지만 살을 빼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피부 관리도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 봤더니 월세가 아까 100이었잖아. 월세 100이면 싼 집은 아니야.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언니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는 선택이었던 소비가 이제는 기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중요한 거는 이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혼삼 구독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주의가 아니라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이런 주의라서 현재 내 삶에 충실하자는 주의가 많아서 혼자 사신 분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맞아, 제 주변에도 다 그래요. 그 인스타 같은 데만 봐도 혼자 사는데 너무 멋지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왜 이렇게 사는지,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불안을 소비하는 여자들입니다. 혼삼의 구독료가 점점 커져가는 여성들을 보면요,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손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30대 여성분들하고 상담하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아,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는데 저만 늦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혼자인 게 너무 불안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조급해져요. 표현은 다 다른데 뜻은 같아.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거야. 근데 대표 솔직히 이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남자들은 주로 경제력이나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불안감을 더 많이 느껴. 그래서 더 일을 하거나 어떻게든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이젠 화장을 해도 얼굴이 예전 같지 않네. 이 나이에 혼자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무래도 여자는 나이와 외모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나 경쟁력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같은 불안이라도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더 의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혼자 사는 남자나 혼자 사는 여자 보면 여자들이 훨씬 깔끔하고 더 예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나를 바꾸는 이 해결책, 이거를 더 빨리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PT 등록하고 혼자 사는 집도 더 예쁘게 꾸미고 좋은 레스토랑도 찾아다니고 그런데 돈 쓰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불안을 위한 소비가 불안을 없애줄까요? 없애주지 못하지. 뭐 이런 거지. 아직 나 괜찮아. 나도 충분히 경쟁력 있어. 근데 있잖아,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거 보잖아. 그리고 통장 잔고가 없어지는 거 보잖아요. 내 삶이 나아졌다는 만족보다는 돈이 줄었다는 더 큰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사실 악순환의 반복. 그런 셈이지. 그래서 결국 혼삼구동료라는 거는 혼자 살아서 드는 비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사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지.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인 거야. 그런 소비가 하나둘씩 쌓여서 혼삼구동료가 되는 거죠. 혼삼구동료의 본질은 불안을 잠시 달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뒤늦은 청구서입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혼삼구동료의 진짜 청구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날라옵니다. 최근에 저한테 상담 오신 36인가 7살 여성분이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이고 연봉도 한 5천 가까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인상도 좋았거든요. 근데 자산이 진짜 거의 없었어. 연봉이 5천 가까이 되는데도요? 이분도 혼자 사는데 돈을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솔직히 36살에 자산 거의 없으면 매칭이 거의 안 되지. 쉽진 않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적지 않은 나이에 경제적 기반까지 갖춰지지 않으면 매칭의 폭이 좁아지고 남자들의 선택을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2-3살 위에까지만 볼게요. 직업은 대기업 이상의 안정적인 직군이면 좋겠어요. 전세는 안 돼요. 자가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조건을 원했을까? 이분은 혼자 살면서 돈을 모으는 대신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마음껏 다 썼잖아.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어느새 기준이 된 거야. 그래서 남자도 같이 뭔가를 시작하는 남자,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유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거는 너무 그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누구누구님은 관리도 잘 됐고 동안 맞아요. 근데 나이가 36인데 모아놓은 게 거의 없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 남자 입장에서는 소개를 했을 때 출산이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 36이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어. 이런 여자 보면 저 여자는 경제관념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애가 들지 않을까?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외모 경쟁력이 좀 있어서 아예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고수하기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진짜 경제력이 있는 남자를 원한다 그러면 나이 진짜 12살, 13살 그 이상까지도 해서 돌싱으로 봐라. 그 또래를 원하신다면 자산이 비슷한 그런 남자랑 시작을 하거나 너보다 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빚도 없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알아주나? 못 알아주는 거지. 이게 혼자 사는 삶과 결혼을 준비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혼자 살 때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준비는 해야죠.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겨놨는지 결과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혼삼구동료의 진짜 청구서는 텅 빈 통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이거를 너무 모르시더라고. 이게 진짜 찐 청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삼구동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쭉 혼자 살면 너무 괜찮아.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혼삼구동료의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결혼시장에서 내 위치가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